네, 안녕하세요. 네, 문제 하나 더 봐야 돼요. 네, 기출문제인데요. 작년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한번 먼저 풀어보실래요? 네,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문제네요. 입항전 수입신고는 몇 조에 있어요? 이거는 관세법의 244조에 있습니다. 예.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할 수 있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 이유가 명확하네요. 그럴 때에는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이 대통령령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된 물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고만 되어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신고만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도착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신고만 되어도 도착한 것으로 본다. 이 입항 전 수입 신고에서는 이 신고와 도착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은 신고만 한 것만으로도 입항 전에 신고한 것만으로도 심지어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아직 육지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을 때에도 신고만 하면 마치 도착한 것처럼 봐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1번. 1번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244조의 1항이거든요. 이게 바로 입항전 수입신고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세관장은 입항전 수입신고란 물품에 대하여 물품 검사 실시를 결정했을 때에는 수입신고 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세관장이 검사 실시를 결정했을 때 수입신고 한자에게 누구에게? 수입신고 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통보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결정이 되면 통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맞는 얘기고요. 3번에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 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된다. 검사 대상,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검사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검사 받으러 오세요 라고 통보하고 그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바로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보세구역이 바로 검사 장소인 거죠. 그런데요, 이 보세구역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수입 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수입 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 아무데나 하면 안 되겠죠. 괄호에 보니까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에는 거기는 제외한대요. 여기서는 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도 마치 보세구역처럼 여겨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틀린 부분은 바로 이 제외한다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그 장소를 포함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이 3번이 됐네요. 예. 다만 세관장이 적재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적재 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적재 상태에서라는 말이나 적재 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라는 말이나 결국 장소로 보면 같은 거죠. 예. 선상에서 그죠? 예, 선상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4번 입항 전 수입 신고된 물품의 통관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고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시가 있습니다. 요걸 꼭 알아야 돼요. 알죠? 예, 고시.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1번에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관세청 고시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입항 전 수입 신고 고시 뭐 이런 건 없고요.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맞았습니까?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2018년 국가직 7급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40초 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지정보세구에 장치된 경우에 한해서 관세를 환급한대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됐네요. 그런데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이 되어서 가치가 떨어졌대요. 그때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환급이란 단어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이렇게 수리로 시작을 하고 환급으로 끝나는 이걸 우리가 법의 106조에서도 봤거든요. 법의 106조가 뭐예요? 법의 106조의 1항도 이렇게 시작하고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시작하고 4항도 이렇게 시작하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법의 106조 1항은 위약환급, 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부분이고 이 4항이 바로 중요한데 4항이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멸실, 변질, 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멸실, 변질, 손상된 장소가 바로 지정보세구역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입항 전 수입 신고와 관련돼 있을 때에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되어서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지 않아도 106조 사항을 준용을 해서 관세를 환급을 해요. 그러니까 106조 사항에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정보세구역에서 물건이 망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지정보세구에 장치된 경우에 하나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답이 벌써 1번이 되었네요. 2번 입항 전 수입 신고는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해서 입항하기 5일 전, 즉 항공기의 경우 1일 전부터인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이 맞지만은 이것이 가장 오답으로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5일 전, 1일 전. 그러니까 항공기와 그 밖의 운송수단을 나누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기산일이 입항인 거예요. 입항. 그죠? 바로 앞에 보면 출항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네? 출항해서 입항하기 5일 전이죠. 이 5일과 여기 나오는 1일은 입항에 붙는 말이에요. 세 번째, 세율이 인상이 되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즉 조만간 수입 요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조만간 세율이 높아진대요. 세율이 높아진대요. 그렇게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 신고 못하죠. 입항 전 수입 신고를 못한다는 건 입항 후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건데 입항 후, 그 입항이란 단어를 입항 전 수입 신고에서는 도착이란 단어랑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입항 후에 수입 신고해야 된다는 건 도착 후에 수입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4번에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즉 우리나라까지 출발해서 금방 오는 거예요.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 인정이 되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건 역시나 출항하기 전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 관세법에서 입항 전 수입 신고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말 그대로 입항 전에 하는 모든 신고예요. 거기에는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입항 전 수입 신고 문제에서 나와도 4번이 맞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요. 요거 1번은 법의 244조에 나오는 것인데 요 나머지는 모두 0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국가직 구급 문제는 전체가 다 법률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법률과 시행령이 섞여 있는 겁니다.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244조 입항 전 수입 신고인데요. 1항부터 6항까지 있네요. 내용 빠르게 보겠습니다. 1항은 입항 전에 수입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항은 물품 검사 실시 결정했을 때에는 수입 신고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 문제 있었던 내용이네요. 3항은 수입 신고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세관장이 적재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적재한 선박인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죠. 조금 전 문제들에서 이 4번이 빠져 있었네요. 그렇죠? 4번을 못 봤네요. 검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 신고 수리할 수 있다.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나 봐요. 출제자들이. 근데 사실 여기도 수리할 수 없다로 한번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5번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잖아요. 그죠? 관계없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6항 그 밖의 내용은 관성장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문제를 보셨는데 그 두 문제에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요 사항 있죠. 요거 빼고는 지금 다 나왔죠. 시행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행령은 249조인데요. 입항하기 5일 전,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1항. 그 2항은 출항 전 신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항에 보니까요. 1호처럼 세율이 인상이 되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이다 할 때에는 도착된 후에 수입 신고해야 됩니다. 요거 2번은 문제에서 못 봤네요. 수입 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 거스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성장이 정하는 물품도 역시나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9급 문제 하나, 7급 문제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지금 빠져 있는 거는 겨우 법률의 사항 하나 그리고 시행령의 3항의 2호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문제를 잘 보시면 입항 전 수입 신고 전체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잘 보시면 입항 전 수입 신고 전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또 이 문제입니다. 예, 기억하세요.